자, 지금 보시는 이 영상. 지난 1990년대 화려한 퍼포먼스로 전 국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최근 이 유진박이 굳게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엔 바로 긴 시간을 함께 해왔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친하게 지냈던 매니저입니다. 먼저 유진박 측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고발을 하시게 됐는지 여쭐 수 있을까 해서요. 일단은 유진박 씨 명의로 사채를 2억 정도 쓰고 유진박 씨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줬고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저희는 사기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제주도에 있는 유진박 씨 토지에 4억 8천만 원 정도 되는 가격에 매도를 하고 그 매매 대금을 일부는 사채 앞에 빌린 거 갚는 데 쓰고 나머지는 임의로 사용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진박 씨가 2016년부터 일하면서 출연료 받은 걸 지금 정산을 안 해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진박 씨 통장에 들어온 돈들을 임의로 사용한 부분도 있어요. 이걸 이제 횡령으로 해서 고발한 거죠. 박지원 변호사님, 유진박 씨가 또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유진박 씨가 예전부터 심한 우울증과 조울증을 앓고 있어서 정상적인 사리 분별을 잘 못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악용해서 지금 사기를 친 거죠? 맞습니다. 1990년도에 참 데이트를 쳤죠, 유진박 씨. 근데 그때 같이 일했던 김모 씨 매니저인데 최근에 2016년에 다시 매니저를 계속 복귀를 해가지고 네. 복귀를 했는데 유진박 씨가 뭐 이렇게 우울증 때문에 네. 지적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막 명쾌하거나 명료하지가 않습니다. 네. 이런 것들 이용해서 1억 8천 정도의 유진박 명의의 사채를 쓰고 또 출연료 5억 이상의 횡령, 부동산 처분,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런 것들을 본인이 고발한 게 아닙니다. 서울시 장애인 센터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아하. 유진박 씨의 매니저 김모 씨를 고발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딱 10년 전이에요. 2009년도에 사실 유진박 씨가 또 다른 매니저에게 비슷한 사기를 당하고 감금까지 당했던 일이 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모든 사람이 안타까워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사기를 친 매니저는 그 전에 원래 데뷔할 때부터 그렇죠. 친하게 지냈던 매니저라면서요. 원래 이제 처음에 데뷔를 도와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진박 씨가 이제 한국에서 외국에서 있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데뷔할 때 그걸 도와줬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진박 씨가 90년대 사실 TV 출연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전성기를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예능에도 많이 나왔고요. 그렇죠. 네. 연주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왔죠. 많이 했죠. 공연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저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이 사람이랑 헤어진 거죠. 그리고 다른 매니저를 만났어요. 다른 매니저. 근데 그 다른 매니저한테 유진박 씨가 감금하고 폭행당했다는 의혹이 일어나면서 그때가 2009년이었죠. 그렇죠, 2009년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예전에 매니저였던 이 김모 씨를 제의를 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좀 유진박 씨 얘기 좀 보시면 매니저 제의는 나의 꿈이었다고 2017년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서 저가 이제 어디서 한 얘기냐면 2070년도에 한 지상파의 다큐멘터리에 저 김모 씨하고 같이 출연했죠. 그랬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본 기억이 네,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하. 이게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시키는 것도 유분수지. 네. 이 원래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이 김모 씨한테 이제 막 감금 폭행이 아니라 네. 재산이 그냥 전 재산이 지금 뭐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사기 사건에 피해. 유진박 씨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다큐멘터리를 볼 때 어머니가 홀로 유진박 씨를 애써 보살피는 그런 상황이었던 네.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머님이 한 4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 유품을 유일하게 알고 유품의 장소를 알고 있는 사람도 이 김 매니저였다면서요. 그렇죠. 이 유진박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유품을 꼭 갖고 싶을 겁니다. 네. 매니저가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장소를 아는 사람이 유일한 이 사람이고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이라 그러는데 유진박 같은 경우는 국내에 본인을 보호하거나 후배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엔 뭐 있는데 국내에는 이 김모 씨 매니저만 이렇게 의존하다가 결국은 지금 사기 횡령을 당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것도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연속으로 사기를 당하고 금전적인 모든 가진 것을 빼앗긴 유진박 씨.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요. 지난 2009년 유진박 씨의 아픔, 그때 당시에 했던 인터뷰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얘기 지나갔으니까 별로 그렇게 큰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근데 갑자기
뭐 우울증 왔어요. 그 시간대 조금 힘들었었지만 그래도 제가 그 옛날 때 팬들 많이 있는 거 기억해요. 자, 저게 인터뷰할 때가 2017년도 인터뷰인데, 그러니까 한 9년 전, 7년 전 일을 이제 되새기면서 괴로웠던 순간을 인터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감금 폭행설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만 해도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사람들이. 네, 사실 유진박 같은 경우는 뭐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하고 그렇죠. 정말 명문대학교를 처음 졸업했죠. 저는 아직 인상에 남는 게 전자바이올린을 처음으로 아마 들고 나왔던 네. 것 같아요. 아, 저것도 바이올린인가 하면서 굉장히 그때 대중들의 관심을 모았고, 근데 이제 본인이 굉장히 우울증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어떤 이 치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약도 많이 먹고 했는데, 문제는 본인이 외국 생활하다가 국내 들어오고 더군다나 또 음악밖에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속 유진박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아하.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그 어떤 공연 그 매니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뭐 담배 한 까치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연 비용으로. 네. 나머지는 다 받아 챙기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었고,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모 방송에서 이제 다큐 프로를 찍다 보니까 네. 유진박 씨가 또 사기 당한 정황이 또 나와서 유진박 씨가 좀 도와달라고 PD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고발되게 된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본인이 사회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네. 이런 일을 자꾸 당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번에도 어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만은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정말 음악가가 정말 음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주변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부모님도 안 되시고 또 친척들은 다 지금 미국에 있다고 그래요. 지금 이 김 매니저라는 사람, 그러니까 유진박 씨가 진짜 믿었던 이 김 매니저가 이 다큐멘터리를 찍는 과정에서 사기 행각이 드러나자 연락을 두절하고 지금 자취를 감췄다가 지금 뭐 입장을 뭐 밝히기는 했습니까? 입장을 내놓긴 했습니다. 아, 그래요? 언론사에서 취재 언론사에서 매니저에게 인터뷰를 하자 얘기를 했더니 네. 인터뷰를 하겠다 처음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말한 것처럼 바로 인터뷰를 끊고 잠적해버리고 다만 PD에게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반성한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죄값을 받겠다. 인정을 하는군요. 왜냐하면 어쨌든 없어진 돈이 있다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죄 아하. 자체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얼마만큼 이제 법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질지는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유진박 씨는 제가 기억하는 모습은 오직 연주, 음악, 그것밖에 모르는 정말 음악 천재였는데 주변에서 도와주기는커녕 저렇게 유진박 씨를 이용해 먹은 이런 정황 때문에 음악은커녕 제대로 이 정상적인 생활조차도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